안녕하세요. AI 소프트웨어 리터러시 AI 도구로 완성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트 실습 강의 3차 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AI 도구 활용을 위한 시작 단계인데요. 프롬프트 설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로 다양한 AI 도구에서 사용되는 프롬프트 설계 구조를 이해해 보고요. 정책이나 기획서 작성 등의 표준 템플릿 기반 프로젝트의 작성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비교를 통해서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 역량을 향상시켜 볼 건데요. 학습 내용으로는 프롬프트 설계 시 구조적으로 필요한 요소들과 서비스들 간의 차이에 대해서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기획서든 보고서와 같은 표준 템플릿이 있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표준 템플릿을 활용한 프롬프트 작성법을 실습, 학습해 보고요. 사용 예시와 결과 화면을 한번 비교해서 효과 차이와 결과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마케팅 기획 등의 실무 적용에 대한 프롬프트 전략 설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차 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AI 도구 활용을 위한 프롬프트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던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조건을 설정하고 어떤 형식으로 답변을 받길 원하는지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프롬프트 설계는 그 성과와 직결되는 업무 스킬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을 지원하는 요청을 하였을 때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해 줘 라고 하는 대신에 마케팅 전략의 보고서 초안 작성, A4 분량의 2장의 분량, 그리고 경쟁사 비교를 포함, 표 형식 요약 추가와 같이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물의 품질과 활용도가 현저히 달라지고요. 프로젝트 관리나 데이터 분석에서도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인사이트 도출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올바른 프롬프트 활용은 AI 도구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파트너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설계 시 주의해야 될 내용과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별 도구 프롬프트 설계 구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문서나 지식 기반의 AI 도구들이 있는데요. 각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텍스트 기반의 입력을 통해서 답변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를 해석하는 방식과 결과물의 구조에 대한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에 4개의 사이트 또는 5개의 사이트를 모두 오픈해서 예시 프롬프트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는 대화형 프롬프트 처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계별 요청이나 복잡한 지시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챗GPT와 같이 멀티모달 지원이 가능하지만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PDF를 함께 분석할 수가 있어서 학습 자료나 보고서 작성에 적합할 수가 있고요. 그록3 같은 경우는 실시간 트렌드와 연결됐기 때문에 시사나 이슈 분석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출처 기반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리서치에 유리하고요. 펠로는 키워드 중심의 요약과 브리핑이 가능한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프롬프트 설계의 동일한 입력이라도 서비스마다 산출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고 어떤 도구를 병행 활용할 수 있을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겠습니다. 자, 그럼 프롬프트 설계 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성능 비교 프롬프트 구조인데요. 이 구조는 여러 AI 모델의 답변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질문의 유형이나 대상 수준, 출력의 형식, 제약 조건, 핵심 등을 나열할 수가 있고요. 동일한 질문이지만 초등 수준의 또는 전문가 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거나 글자 수를 제한하거나 분량 등을 제한을 두어서 답변을 생성하면 각 모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조는 Q&A 형식의 벤치마킹과 성능 테스트에 최적화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이나 기획서 작성용 프롬프트 구조인데요. 이 구조는 실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인물이나 작업, 맥락 등 형식과 작업 양식, 어조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시켜 주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 또는 AI 교육 정책 기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라고 요청하면 배경이나 목적, 방안, 기대효과 같이 체계적인 산출물을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들의 차이를 확연히 알고 정책 구조용인지 또는 초안 작성인지 문서, 보고서 작성인지에 대한 상황에 보고 구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정책 기획서 프롬프트 표준 템플릿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예시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금 각 예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나의 상황에 맞는 부분만 고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03번의 프롬프트 템플릿 예시인 한글 문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 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이나 기획서 작성을 위한 프롬프트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인물 부분입니다. 프롬프트를 설계할 때에는 답변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교육 분야의 정책 기획 전문가이다. 교육부의 정책 담당관이다. 인공지능 교육 기반 서비스의 기획자이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산출물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스크 부분인데요. 작성할 문서의 종류 그리고 주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초중등 기반의 코딩, 교육 혁신, 방안, 기획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단순한 요약이나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서 실제 기획서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컨텍트 맥락 부분입니다. 이는 작성할 문서가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갖추도록 돕는 요소인데요. 특히 현황 분석이라든가 문제점, 대상 집단을 제시하고 적용할 기술이나 관련 법규, 추가로 고려해야 될 교육의 차시나 지역적 특성까지 함께 제시하면 더 구체적으로 실무에 맞게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맥락 부분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면 훨씬 좋은 결과물,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식 부분인데요. 문서가 일관성을 갖추려고 하면 목차 구조로 작성을 해주는 것이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에서처럼 기획 배경, 목적, 서비스, 세부의 추진 내용, 서비스 내용 등 단계별로 번호를 매겨서 제시를 해주고요. 이렇게 단계별 구조로 제시하면 인공지능이 작성할 결과물을 실제 행정문서나 기획안의 흐름에 동일하게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작성 양식인 스타일입니다.
각 섹션은 명확한 제목과 함께 블랙 포인트, 자, 이런 점 포인트 형식을 같이 주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주면은 간결하면서도 충분한 설명을 포함할 수가 있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표나 단계적 리스트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도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면서 핵심을 놓치지 않게 결과물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어조입니다. 기획서나 정책문서,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언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몇 살, 5살, 10살의 나이에 따른 어조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력 있게 서술하고 눈높이에 맞춘 어조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나열뿐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근거나 기대 효과를 함께 제시할 수가 있어서 문서의 완성도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포맷은 문서의 뼈대가 될 것이고요. 스타일은 문서의 표현 방법, 톤은 문서의 전달 태도를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형식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인공지능이 작성할 문서나 실제 보고서 또는 기획서나 결과물이 사용자한테 맞게 그리고 좋은 결과물로 습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인물, 작업, 맥락 등을 형식과 작업 양식 그리고 어조 등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주시는 게 좋고요. 인물, 당신은 인공지능 교육 분야의 교육 전문가라고 페르소나처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문가답게 단순한 답변이 아닌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업입니다. 인공지능 활용을 하여 초중등 대상으로 3D 모델링 그리고 3D 프린팅 교육에 대한 서비스 기획서가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서의 종류와 주제를 명확하게 지정을 하면 원하는 산출물에 가까운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맥락 형식,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금 자세하게 단순한 개요가 아니라 실제 문서에 가까운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획 배경이나 도입 목적, 서비스 주요, 기능, 추진 방향, 기대 효과들을 주면 다음 질문에 수정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수정을 하여 두 번째, 세 번째를 추가하여 작성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예시를 관련해서 잘 만들어 두면 좋겠습니다. 즉, 페르소나, 태스크, 컨텍스트, 포맷, 스타일, 톤 이렇게 6단계를 명확하게 설계하고 인공지능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결과 기획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앞에서 보여드린 내용들을 지금 챗 GPT와 그리고 제미나이 두 개 더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결과물은 저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항상 같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좀 특징이 있는데요. 챗 GPT는 기획 배경, 도입 목적 등 체계적인 목차를 자동으로 잡아주고 상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서의 어떤 형식이 좀 깔끔하고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기 좋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미나이는 해당하는 부분의 제목부터 제시를 해 주었고요. 전체를 하나의 완성된 기획 문서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보고서 초안이 필요한 경우에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분석 중심의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현황 분석을 하고 맞춤형 교육 모델의 개발을 과 같은 식의 전략적 분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 보고서보다는 현황 진단이나 전략 도출의 강점이 있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퍼플렉시티입니다. 퍼플렉시티는 구조화된 목차와 함께 출처 기반을 주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출처를 주면은 단순 요약이 아니라 근거 중심의 기획서를 만들 때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고서나 또는 완성도 초안, 전략 분석, 근거 중심의 자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롬프트에서 여러 개의 AI 콘텐츠 툴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기획안 프롬프트 전략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역할 지정입니다. AI에게 특정한 역할을 주는 것인데요. 당신은 마케팅 전략 설계 전문가입니다. 라고 역할을 부여하고요.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스크 명확화 단계인데요. 단순히 기획안을 작성해줘 라는 수준이 아니라 사피 분석을 실시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까지 포함해 달라고 하는 조금 구체화된 부분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피는 뒤쪽 강의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맥락과 조건을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마케팅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품의 시장 상황이라든가 목표 고객층과 같이 배경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바탕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퍼플렉시티와 같은 사이트를 조금 활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프레임워크입니다. 단순히 전략을 세워줘 라는 것이 아니라 사피, 수합 분석, STP 등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러한 명시를 해야 인공지능이 답변이 산만화되지 않고 구조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웃풋 포맷 출력 형식입니다. 보고서 형식에서는 표 형식으로 정리할지, 블릿 포인트로 요약할지, 또는 실행 순서를 포함한 단락 형식으로 작성할지를 정확하게 지시해주면 나중에 문서를 파워포인트 등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만들 때 훨씬 편리하게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통과 어조와 스타일 부분입니다. 마케팅 기획안 예시에서는 투자자가 대상 발표라면 설득력 있고 간결한 톤, 또는 내부 보고서라면 분석 중심의 전문적인 톤 등 문서의 성격에 맞는 어조를 생각하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역할이나 목표, 맥락, 그리고 어조까지 6가지 요소를 활용을 해서 마케팅 기획안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프롬프트 전략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페르소나에 당신은 마케팅 전략의 실무 전문가입니다. 역할을 부여했고요. 다음은 비즈니스에 대한 마케팅 기획안을 수립해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비즈니스 배경과 컨텐츠 부분을 모두 다 분리를 해서 설명을 줬고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사피, 각 항목은 개요와 상세 분석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표형식의 사피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는 총평 단락으로 실행 우선과 실천 전략 제안을 해달라고 지시를 했었고요. 자, 이렇게 예시를 하고 역시 앞에서 보셨던 4개의 사이트를 각각 분석해서 어떤 사이트의 정보를 저희가 취합하고 쓸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피 분석에 대한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피라는 것은 첫 번째 제품의 서비스, 즉 프로덕트, 고객에게 제공되는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뜻하는 건데요. 기능이나 품질, 디자인, 브랜드, 차별성 등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 담비의 주요 기능, 즉 자율주행이나 코딩, 교육 지원 등과 같은 로봇의 차별점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P는 가격입니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되겠죠. 가격 전략에는 원가 기반의 또는 경쟁사 대비의 가치 기반 가격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담비 로봇을 초중등 학교로 보급할 때 교육 예산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 설정을 해줘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플레이스 판매 경로인데요. 현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을 통해서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이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스마트 스토어, 교육청 조달 시스템, 학교 체험 행사 등을 통한 공급 전략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촉진 홍보에 대한 프로모션인데요. 제품을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는 활동입니다. 광고라든가 이벤트, 홍보 자료 등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의 사피 전략까지 분석을 제시해줘 하면은 우리는 해당하는 마케팅 관련된 기획안이 좀 더 확실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4개의 사이트에 올려서 사피 분석의 표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주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사이트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분석하여 AI 도구별로 어떤 형식과 어떤 깊이가 나오는지를 보고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는 실무 보고서에 적합하다면 제미나이는 프레젠테이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룹 같은 경우는 시장의 데이터 분석 강화 쪽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출처 기반의 리서치로 근거에 대한 확실성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에 대한 프롬프트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생성 프롬프트는 그게 4가지 요소로 나누어 생각하면은 훨씬 쉽고 효과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제입니다. 만들고 싶은 대상이나 장면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용 메커넘 힐 로봇이라든가 초등학생이 로봇을 조종하는 장면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일입니다. 원하는 시각적 느낌을 주는 부분인데요. 3D 렌더링이라든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지브리 스타일 또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처럼 조금 더 시각적인 톤과 분위기를 미리 알려주면 훨씬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디테일 부분인데요. 배경이라든가 조명, 색감, 분위기 등을 추가하여 요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보자들은 이 디테일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툴을 이용함으로써 조명이라든가 색감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초보자들도 예를 들어서 밝은 교실 배경이라든가 아이들이 웃으며 로봇을 보이는 장면 또는 따뜻한 햇살, 하늘의 구름과 같이 그냥 텍스트로 넣어도 세부 요소가 충분하게 가능하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텍스트 요소입니다. 이미지 안에 삽입하고 있는 글자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부분들에서 예전에 되지 않았던 한글에 대한 이미지 생성 부분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요. 텍스트 이미지 안에 글자를 넣고 싶은데 한글 단비라는 글자가 로봇 옆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줘 또는 네온 글꼴로 표시해줘 이런 것처럼 글자와 효과를 함께 제시해주면 한글 부분도 충분히 잘 이미지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를 조합을 하면 제시되는 오른쪽의 설명처럼 밝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 바라보면서 귀여운 교육용 로봇 3D 렌더링 스타일로 로봇 위에는 단비라는 한글 텍스트가 미래지향적 네온 글꼴로 빛나는 장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매력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글로 설명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도 되는데요. 딥L과 같은 문서를 한글 텍스트와 영어로 번역해준 이런 사이트를 사용을 해서 영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5년도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이 한글 프롬프트도 굉장히 많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어 기반의 플랫폼이므로 영어와 한글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 강의의 학습 정리입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AI 도구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게 맞는 AI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프롬프트 설계와 기본 구조 그리고 서비스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해당하는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예시와 결과 비교를 통해서 프롬프트 설계의 효과성을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실제 마케팅 기획 프롬프트를 살펴보면서 전략적 예시를 통해서 구성하는 방법과 해당하는 4개 사이트를 비교하면서 결과값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3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